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신당을 차리면은 점안식이라는 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점안식이 뭐고 왜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안식 또는 안정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무속인 분들이 무당들이 신굿을 하고 신명이 어느 분이 오시는지 알고 또 몸으로 받아보고 접신을 하고 그러한 굿을 한 다음에 이제 신당을 차리거든요. 네, 무당이 무속인이 될 때에 처음에 이제 이제 안정식을 하고 안정식 또는 점안식 거의 비슷한 이제 맥락입니다. 신명님들을 이렇게 이제 신당을 꾸며놓고 거기에 오시게끔 모시는 거가 안정식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물건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림, 태화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림으로 이제 태화가 있고 또 신상물이라고 해갖고 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모양, 불상 같은 네, 거. 불상. 부처님의 상은 불상이고 신의 모양은 신상이고 네,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불상인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부처님을 모시든지 또는 신상을 모시든지 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이제 영험함, 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럼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위에 분들 신령님들을 모시니까 음식을 차려야 되겠죠. 네, 높은 분들 뭐 이렇게 오시라고 해놓고 맛있는 거 좀 대접 좀 해주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음식이라도 좀 드리면은 좋잖아요. 오라고 해놨는데 그냥 주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 옥수수를 물만 떠놓고 그러면은 손님을 맞이하는 그 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을 모시려면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야 되겠죠. 신령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과일이든 떡이든 딱 차려놓고 신상물은 이미 사다가 놨겠죠. 재단 차리고 탱화 걸고 신상물 놓을 사람들은 놓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탱화만 걸어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물을 놨을 경우에 말 그대로 여기 처음 PD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점안식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점안식 그렇게 했죠. 네, 점안식이 뭐냐면 눈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의식이에요. 부정을 다 치고 오색실 그걸 오색 광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색 광명을 의미해서 오색실로 다 걸어 놓고 양쪽 사이드에 옥수물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정을 쳐야 되겠죠. 부정을 치는 방법도 일반 부정 치는 거랑 다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은 이제 배우셔도 됩니다. 향물 있죠, 향물. 그러니까 향나무를 구입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향나무를 가지고 성분으로 만드는 그 향이 있는데 그거를 물에다가 좀 우립니다. 물에 우려요. 그러면 그게 담궈 놓으면 우러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소나무 있죠, 솔나무. 솔나무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부정을 피울 때는 거둘 때는 그걸로 뿌리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신상물의 그 하얀 천은 거두면 안 돼. 그게 부정을 걷어내는 의식이에요. 소금 뿌리고 거기에다가 막그 빨간 팥 갖다 던지고 신당에다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향물 우린 걸로 소나무 그 잎으로 그렇게 이제 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벗겨요. 이거 씌운 거를 다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눈에다가 점안을 해야죠. 눈 안, 점. 사람 눈동자가 여기 보면은 뭐 까맣게 있잖아요. 가운데에 초점이라고 하죠. 네, 예, 그 초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하얀색으로 0.5cm 정도나 0.7cm 두께의 정도가 되는 그거 페인트 색깔이 나오는 그 펜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눈에다가 가장 눈 중앙에다가 그거를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 점을 찍고서 봤을 때 그 신상이나 불상이 눈을 뜬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예, 눈이 해줘야. 떴어요. 눈을 떠야지 이 세상,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손님들이 왔을 때 딱 쳐다봤을 때 신상이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부분은 신상물이나 이 부처님 눈은 동태 눈이랑 똑같아요, 지금. 동태 알지, 동태. 네,
동태눈은 동공이 커요, 까마. 거기다가 하얀 점만 찍어도 그 동태눈은 살아납니다. 점한식은 말 그대로 신상물이나 불상한테 점한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어서 눈을 뜨게 시켰으면 자, 음식물이 차려져 있잖아. 축원해야죠. 천지신령님을 초대하는 신명축원을 해야 되겠죠. 부정경도 하고 천수경하고 절차를 밟으면서 신명축원하고 또 그다음에 터신경하고 동토경 같은 거 하고 안정경하고 그런 거를 충분히 경을 읽어서 충분히 축원을 해줘야 됩니다. 터를 눌러주는 거죠. 그다음에 신을 불러주는 거고 그게 안정식, 점안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무속인들은 점안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인 거겠네요. 격식은 갖추는 게 낫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속인 선생님이 진짜 신통방통하게 신기가 있고 접신이 잘 되고 그런 상황이면 점만 잘 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뭐 점만 그쵸. 찍어놨다고 해서 그 올바른 무당은 아니잖아. 신상에다 점만식만 했다고 그게 올바른 무당은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속인이 제대로 된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이나 법당도 그래도 점안식이나 안정식을 격식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안정식을 해놓고 점안식을 해놓으면 그 무속인하고 통신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통신이 점빨이 더 잘 나와요. 그게. 그리고 점안식도 안 되고 막 그냥 신상물만 갖다가 불교상회처럼 정리정돈 갖다가 막 이렇게 모셔만 놓은 거 있어. 그게 신당인지 불교 용품들 만물상회처럼 차려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촛불이 막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집. 촛불이 그거는 딱 재단 하나에 딱 쌍초태만 밝히는 겁니다. 많아봤자 중앙에 하나 더 놓고 3개. 촛불을 막 중구난방으로 많이 켜놓는 게 아니에요. 그 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켜놓죠. 촛불을 몇 개 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2개를 켜는 겁니다. 쌍초대. 신당만 있는 그 보살님들은 이런 도량이 없는 보살님들은 그 신당에다가 20개 30개 촛불 켜놔봐요. 겨울에도 난방 안 해도 돼. 후끈후끈해. 그리고 막 새카마져요. 그리고 그 촛불을 계속 켜놓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끄게 돼 있어요. 손님 올 때만 살짝 킨 척하지 다 끕니다. 잠깐씩만 켜고 인사하는 건 되겠지만 오랫동안 촛불 밝힌다고 해서 그 초가 다 탈 때까지 그렇게 켜놓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기도 발언도 이런 그 촛불 켜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보살님한테 의뢰하는 게 맞고요. 다만 촛불을 안 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비는 드리면 되고 뭐 기도비 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촛불 안 켜고도 기도가 되거든요. 신당에 촛불 켜기 어려운 그 선생님들은 제자님들은 촛불 안 켜도 됩니다. 다만 쌀은 놓고 축원문은 거기다가 써서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축원문 놓고 빌어만 줘도 됩니다. 촛불 안 켜도 됩니다. 그 대신 촛불을 켜주고 싶을 때는 기도터나 이런 그 굿당이나 산재당 같은 데 갔을 때 그분들 몫으로 촛불을 하나씩 켜놓고 그런 곳에 켜놓고 오면은 됩니다. 켜놓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장소가 없으면 기도만 해줘도 된다. 그리고 이게 안정식 점안식은 같은 의미이다. 점안식이 뭐 돼 있다 안 돼 있다로 그 선생님이 용하다 용하지 않다라는 좀 그런 가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부부도 결혼을 하면 예식을 하고 살지. 그냥 동거만 한 부부들은 동거인이에요. 예식장 가서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 한 사람이랑 그거 없이 절차 없이 그냥 둘이 그냥 예식장도 안 가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애만 낳고 살면 또 그거는 또 부부긴 부부지만 아무튼 그런 의식이나 그건 절차가 안 밟혀진 동거인 부부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절차를 밟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밟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점안식에 대해서 점안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